자, 어디가 반으로 갈렸느냐. 광화문 이 세종대로 앞 거리가요. 반으로 갈렸습니다. 진보단체, 보수단체가 각각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여기 왔다 갔다 교통 굉장히 혼잡이 극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물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어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장외에서만큼, 그러니까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만큼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집회가 열린 것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렇게 대규모 새 과시를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일인가? 물론 저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반년 동안 퇴진을 요구해야 될 만큼 국민 또는 국가의 이익에 저해되는 아주 국정 운영에 큰 문제가 있었는가? 이거에 동의하는 국민이 어제 나온 시위대만큼 또 시위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반대편에서 이 보수단체가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시위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 수사를 촉구할 단계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좀 침묵하면서 지켜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과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지 그렇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한 어떤 정치 공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양측의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양측이 주장하는 요구는 시위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회의적인 집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면 보수단체 3만 5천 명 가까이 모였고 진보단체 아마 2만 명 가까이 모였다. 그래서 경력, 혹시라도 극단적 충돌이 있을까 봐 경력 100개 부대가 현장에 투입돼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보 집회에는 민주당의 강경파, 현역 의원들이 몇몇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 집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참석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듣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군부 독재를 끝장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부도 끝장냈습니다.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조금만 힘내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그러니까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외치는 모습 같이 만나봤는데, 이 집회에는 안민석 의원, 또 황운하, 민영배 의원 등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는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정할 건 아니고 개별 참석이다라는 자유로운 그런 참석을 보장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데요, 소장님.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한 시민이기 때문에 표현, 집회 이런 자유가 다 있는 거죠. 시위의 자유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이거는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정치적 효과가 본인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를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최소한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올라갈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시위대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자기들의 의사를 은연중에 표출을 하면 되는데, 앞에서 주도할 필요까지는 앞에서 없었다.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나가면 당이 이 시위를 주도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제 방송에 있어서 시내를 이렇게 다녔는데 진짜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 나오신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격앙이 돼 있어요. 양쪽 다.
굉장히 저기가 네. 아주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분열의 극단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저는 이것이 방치되면 우리 사회 분열상은 굉장히 치유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뭐 정부도 그렇고 각 정당도 이걸 오히려 이런 분열을 막는 부분들에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부추기고 여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렇게 탐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바른 정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당이나 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네.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이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시위의 핵심은 지금 저 카드에 나오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만 집중돼 있느냐, 김건희 여사에게도 의혹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저 카드가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구속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희망사항을 어제 다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한국 사회 혼란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보니까 전국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버스들이 이렇게 딱 배열이 돼 있고 이런 장면은 진짜 좀 우리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뭐 대장동 특검에 이어서 또 김건희 여사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이 야권, 이 진보 단체 진영에서는 관련 구호가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 대선 불복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인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탄핵이나 제대로 하라 이렇게 직격을 했더라고요. 우선 우리 김 앵커는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보수 진보로 반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셨습니다만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전광훈 목사 집회와 이제 촛불 시위대가 나왔는데 전광훈 집회에 3만 5천 명, 그다음에 그 촛불 집회에 15,000명, 이게 현실입니다. 반반도 아니고 뭐 2대1로 갈린 거죠. 김용민 의원이 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추미애 수호에 앞장서더니 이제 이재명 수호에 이제 앞장서는 모습이고 또 나온 국회의원들 보니까 황운하 의원, 이분은 피고인이죠. 안민석 의원, 윤지호 후원회장이죠.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자죠. 어떻게 이렇게 멤버도 잘 구성을 했는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리고 저는 또 왜 그럼 의원들이 4분밖에 안 왔을까? 최강욱 의원은 어디 가신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어디 가신 거예요? 이수진 의원은 어디 가신 거예요? 이분들도 여기 나와서 마이크 한번 잡을 만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제 유튜브에서 이재명 의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의 위대한 집단 지성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나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글로 모았는데 15,000명, 16,000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고 이게 이재명에 대한 저는 국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이제 집회를 주관한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어떤 여성가족부나 이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도 집회 주관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차장님. 이건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 중에 이 시민단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네. 이 신청 자격이 되면 선정이 되면 그 매년 예산에서 일정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 네.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한 촛불 집회 가운데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와 이 여성가족부에서 그 후원금 형태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후원이 됐다기보다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던 단체가 매년 이게 조금씩 지원 규모를 줄여가면서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서울시와 여가부에서 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 지원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하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순서에서는 보수와 진보 집회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 지점들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